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개벽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78장 3절입니다.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 Your faith in me flows from the devotion and virtue of your ancestors.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느니라. Your faith in me flows from the devotion and virtue of your ancestors. 진리와 인연이 닿게 하는 영적 기운은 설령의 음덕으로 내려오는데 자손들을 위해서 분주히 서두르는 조상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국내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안전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최근 행안부는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를 업체 3곳에 맡겨 제작했는데 이 중 한 곳의 업체가 만든 자료가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미국의 한 방송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 속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습니다. 이 지도는 올해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당시 일본 기상청 자료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쓰나미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문제가 됐고 한국 외교부가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논란이 거세지자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하였으며 다른 교육 영상으로 대체했다고 전하며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29일 SNS 공식 계정에 게재한 3.1절 기념 카드 뉴스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3.1운동을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다라고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소개한 겁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해당 게시물은 결국 삭제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논란이 불거져 행안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법원 전산망이 해킹돼 1000GB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사상 초유의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료에는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는 물론 가족관계와 채무, 병력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북한 해킹 조직이 빼돌린 겁니다. 법원 전산망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이 처음 백신에 탐지된 것은 지난해 2월입니다. 내부 자료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민간 보안업체에 맡겨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야 사건을 넘겨받은 국정원과 경찰은 합동조사를 벌여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과 서버, 가상화폐 지갑이 이번에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초까지 최소 2년 동안 1014GB의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0.5%가량인 4.7GB 분량만 복구할 수 있었는데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북한이 해킹한 자료를 국내외 서버 8개를 거쳐 빼냈고 서버 임대료는 가상화폐로 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침투 시기가 오래돼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법원 전산망에 침투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유출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피해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는데 수년간 해킹 피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곧장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의 일부를 중국산 풍력 터빈과 해저 케이블이 수주한 가운데 케이블 포설 사업 수행 과정에 해저 저질, 군시설과 훈련 정보 등 국가 안보 데이터가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S전선 박승기 이사는 9일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토론회에서 해상풍력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유럽연합처럼 적성국은 규제하고 평가하는 등의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해상풍력 개발 시 사업자는 육지까지 짧으면 10여 킬로미터, 길면 70km가량 해저 케이블을 깔게 됩니다. 이때 공사 계획을 세우려면 불가피하게 해저 저질 상태부터 기존 군시설과 해저 통신망, 해군 해경 경비구역 정보, 작전구역까지 수백 쪽 분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해상풍력 건설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충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실제 LS전선의 경우 제주 육지간 제3해저 연계선을 시공하면서 군 잠수함 통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아주 예민한 정보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중국 기업이 수행하게 되면 원치 않게 국가안보 관련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박 이사는 대만이나 핀란드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 해상풍력에서 발생하면 안 된다. 유럽과 미국은 대책을 다 세워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이미 80년대 말 도감청 기술이 개발돼 잠수함 보유국 대부분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서라도 국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척추 S라인을 유지하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보았어요.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몸의 뼈가 기둥 역할을 하는데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뼈가 바로 척추뼈이죠. 그래서 이 척추뼈들의 연결된 모양을 바로 vertebral column, 우리말로 기둥주자를 써서 척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척추뼈들은 사이사이에 척추 디스크, 즉 추간판이 있어서 위아래 뼈와 튼튼하게 결합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보면 완충작용을 하는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승차감을 편하게 해주는 이 장치가 없다면 도로를 달릴 때 각종 충격이 앉아있는 시트에 전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사이사이에 이 추간판이 없다면 움직일 때마다 체중 변화로 생긴 압력이 모두 뼈에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 추간판은 바깥쪽에 강력한 지지인대인 섬유륜이 있고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물과 같은 수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바로 우리 몸에서 자동차 서스펜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각 위아래 척추뼈의 관절면의 고정 기능과 추간판의 유연성 기능이 만나서 척추는 회전, 굴곡, 신전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뼈의 배열은 일직선의 배열이 아니라 곡선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곡선의 배열은 점프했을 때나 운동했을 때 각 뼈에 부담이 덜 되게 곡선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측 옆에서 봤을 때 척추뼈는 두 번의 S라인이 있는데요. 척추는 목뼈인 경추가 7개는 전방으로, 가슴뼈인 흉추가 12개는 후방으로, 허리뼈인 요추는 다시 전방으로, 엉치뼈와 꼬리뼈는 다시 후방으로 두 번의 S라인이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곡선을 굽을 만자를 써서 만곡이라고 합니다. 척추의 발생과 만곡도를 보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생아 때까지는 C자 형태로 단일 만곡을 유지하면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2차 만곡이 시작되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허리 부분의 요추도 서서히 앞쪽 방향으로 만곡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목과 허리 부분의 2차 만곡의 변화가 완료되면 이와 같이 목은 앞으로, 등은 뒤로, 허리는 다시 앞으로,
엉치는 약간 뒤로 두 번의 S라인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S라인이 유지된다면 점프하다 착지했을 때는 물론이고 무거운 물건을 좀 들었다고 할지라도 척추 디스크의 완충작용을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일자허리가 되기 쉬운데요. 좌측 그림처럼 좌골을 바닥에 대고 바로 앉으면 허리 만곡도가 바른데요. 우측 그림처럼 천골을 바닥에 대고 앉기 때문에 일자허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소파에서 한쪽 팔걸이 쪽으로 몸을 기댄 채 바르지 않은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척추가 옆으로 휘는 측만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고개를 너무 숙이는 좋지 않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면 거북목이 되거나 역시자형으로 목 디스크 질환에 걸리게 되고 경추와 요추의 만곡도가 줄어들거나 완전히 반대로 된 지 오랜 경과가 되면 뒤쪽으로의 압력이 증가하여 점점 디스크, 팽윤, 탈출, 파열 등의 과정을 겪게 되어 통증과 신경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심해진 디스크 질환은 장기적으로는 퇴행을 유발시켜 척추 협착증이나 분리증, 강직증 등 다양한 2차적 질환으로 이행되기가 쉽기 때문에 병이 발생하면 빨리 치료해야 하며 아직 발생 전이거나 초기 상태라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질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붕어운동입니다. 붕어운동은 양손을 꽉지를 킨 채 머리 뒤를 받친 채 누워서 배꼽을 기준으로 골반과 목을 좌우로 운동시키는 운동인데요. 붕어가 헤엄치는 것과 비슷해서 붕어운동이라고 합니다. 붕어운동을 자주 하면 척추 측만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척추 심부 근육의 다혈근이나 회선근의 근육 강화에도 좋고 옆구리,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슈퍼맨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만세 자세로 팔다리를 위아래로 뻗고 바닥에서 띄우는 자세인데요. 우리가 흔히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기는 해도 뒤로 힘을 줘서 펴는 경우가 드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기 때문에 허리를 세우는 척추 기립근이 약해지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통해서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킬 수 있고 척추의 만곡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걸음입니다. 다리를 자주 꼬거나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진 분들이 많은데요. 양 다리를 편 채로 앞으로 쭉 뻗고 같은 팔과 다리를 힘껏 좌우로 내밀면서 엉덩이의 힘으로 좌우로 걷는 것입니다. 엉덩이의 힘으로 걷기 때문에 엉덩이 걸음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1m쯤 갔다가 뒤로 1m쯤 가는 연습을 집안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틀어진 골반이 교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운동법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위와 같은 운동을 해서 조금 개선된다고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서 회복되는 건 더디고 힘들지만 바른 마음이 흐트러져서 몸을 벽에 기대고 의지하게 되다 보면 몸이 틀어지고 기운이 막혀서 허리가 삐끗하게 되는 건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기대고 싶은 이유는 첫째, 피로 누적 때문이죠. 피로하니까 기대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피로가 누적되면 어쩔 수 없으니 충분한 숙면을 취해서 피로를 풀고 나서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조건 기대려는 나약한 습관입니다. 일처리를 할 때 남에게 기대기 좋아하는 사람은 몸도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몸을 자주 어딘가에 기대면 마음도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증산도 도전 8편 27장을 보면 선처는 남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바람에 망하나니 너희들은 하다못해 방벽에도 기대지 말라. 이 말씀은 원래 남에게 의지하다 보면 보온줄에 걸려서 행동하기 어려우므로 의지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방 벽에도 기대지 말라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른 자세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체성이 강한 사람의 정신력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마루문화, 방송문화는 기댈 곳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과연 현대에 보편화되어 버린 의자 문화, 예전엔 의자를 만들 나무가 부족해서 방석에 앉았을까요? 의자의 의자는 한자로 의지할 의, 기댈 의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환자분들이나 너무 피로하여 쉬고 싶을 때만 의자에 등을 기대어 쉬고, 열심히 일할 때는 등을 너무 뒤로 의자에 기대지 않게. 특히 학교에 앉아 하루 종일 공부하고 계실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 척추 건강을 위하여 항상 명심하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뼈 건강의 필수 조건, 신장, 이 신장의 건강과 뼈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정화 빛꽃 행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을 상생방송 혹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생방송 시간에 함께 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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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지태울 천상원고 내 노래 니암니사파 지태울 천상원고 내 노래 니암니사파
합리사파 웅치 태울천사 웅리지야도래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천사 웅리지야도래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천사 웅리지야도래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천사 웅리지야도래 웅리합리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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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옴니지야노래 옴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고 내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설려화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설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설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율려가 채워지며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고 치유가 됩니다. 설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설려화를 내 몸에 착착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설려화를 합체할 때는 숨을 들여 마시고 설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돼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이번에도 배수로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돼 내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고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다시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돼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려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선려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다시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분화된 선려화를 모두 합쳐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하는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선려화 분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 몸의 수조기로 분화된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수조기의 선려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우병장수 수행을 하고 있는 백지영입니다. 어느 날 선크림을 바른 후 피부에 붉은 발진과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설려화를 심으면 치유를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설려화를 이마, 코, 왼쪽 볼, 오른쪽 볼, 턱에다 심습니다 라고 기도문을 읽자 제가 명령한 해당 부위에 설려화가 스티커처럼 착착 붙었어요. 붙은 빛꽃의 설려화에서 백광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수행을 하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가려움 증상과 붉은 발진 증상도 사라지고 얼굴에서 환하게 광채가 났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심하게 열이 나고 목이 붓고 기침이 났을 때였어요. 엄마께서 천신단의 청수를 모시고 저를 신유해 주셨어요. 신유를 할 때 따뜻한 기운이 제 몸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고 몇 분 후에 저는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엄마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아픈 곳을 치유합니다 라는 등이 기도문을 읽자 황금빛과 흰 빛꽃이 어우러진 꽃 다발이 만들어졌고 그 꽃 다발이 제 몸을 감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몸 위에 있는 어두운 사람 형태의 검은 기운이 밝은 빛을 견디질 못하고 튕겨나갔다고 하셨어요. 요정을 처음 본 것은 하굣길 어느 정원이었어요. 두 번째로 본 건 학교 앞 운동장이었고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아빠 차가 있는 데로 향하는데 며칠 전 정원에서 보았던 초록 빛깔의 요정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요정도 날갯짓을 하며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요정의 날개는 비닐같이 투명하고 반짝거렸어요. 나선 모양의 무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교문을 나와 자동차 쪽으로 걸어가며 요정과 대화를 했어요. 요정이 저를 다시 찾아온 이유를 말해줬어요. 처음에 봤을 때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궁금했다고 했어요. 저와 엄마를 따라 몰래 집까지 따라왔었대요. 저의 집을 둘러본 뒤에 요정세계로 돌아갔대요. 요정세계 지도령에게 허락을 받고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기로 했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희 가족 모두가 태울줄을 읽고 집안에 온화한 기운이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있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 요정이 물의 요정과 빛의 요정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 왔어요. 빛의 요정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드레스의 색깔은 황금빛과 하얀빛이 그라데이션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노란색이었어요. 빛의 요정의 머리에는 번개 모양의 핀을 꽂고 있었어요. 머리는 상투처럼 높게 묶었고 앞머리는 살짝 내렸어요. 빛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온몸에서 밝은 노랑빛이 나왔어요. 손으로 밝은 빛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물의 요정의 눈은 맑고 청아한 푸른색 물방울을 놓아놓은 것처럼 맑고 투명했어요. 물의 요정이 입고 있던 옷은 하늘하늘 거리던 잠자리 날개 같은 푸른 빛깔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 하단에는 원방각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온몸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물의 요정의 손등에는 고대 문양이 타투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하루는 같이 수행을 하기도 하고 집 안에 있는 식물 위에 잎에 앉아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보살펴 주기도 했어요. 하루는 요정들이 식물에게 빛 에너지를 주는 걸 직접 보았어요. 주문을 읽으며 손을 마치 실뜨기 하듯 움직이니까 손에서 반짝반짝 빛가루들이 나왔어요. 빛가루의 색은 식물과 같은 초록 빛깔이었어요. 요정들이 눈을 내리듯 식물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었어요. 식물들이 춤추듯 좋아했어요.
한 번은 요정이 제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빈 에너지를 넣어 주었어요. 지영아, 머리를 내 쪽으로 향하게 해봐. 알겠어. 요정이 주문을 읽으며 식물에게 빛 에너지를 준 것처럼 저에게도 주문을 읽었어요. 반짝거리는 오로라 빛이 내려왔어요. 숲의 요정은 저에게 빛 에너지를 직접 내려주고 물의 요정과 빛의 요정은 옆에서 도와줬어요. 백회 위에서 빛 에너지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온몸으로 퍼졌어요. 몸에 빛 에너지가 퍼지며 몸과 정신이 튼튼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요정들은 조화를 부려서 몸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어요. 손톱만한 작은 크기로 바꿀 수도 있고 손가락만한 크기도 될 수 있고 10살부터 11살의 어린이 정도로 커질 수 있었어요. 빛의 요정의 말로는 요정들이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상급, 중급, 초급의 요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집에서 단순히 주문 수행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다양한 예식을 하며 많은 체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행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